대기업을 유치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벤처 창업을 통해서 우리 전남의 혁신 모델을 이끌어 나가고 지역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남도, 일선 시군, 그리고 대학, 기업 함께 가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 살리고 대학도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지역발전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대진대학교 이종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과 지방대학이 요즘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출산이라든지 학령 인구의 감소,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로 지방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이 협업을 통해 우수인자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로의 성공적인 연계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교육국 강종철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정책교육본부 김상태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미래전략실 정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현대사모 유영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목포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차주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5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재 지역과 대학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강종철 국장님께서 먼저 오늘 떼주시죠. 지역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벚꽃 피는 순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벚꽃 엔딩이 지금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00년 때부터 우리 전남에 4개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전국에는 22개 대학교가 폐교가 됐는데요. 18세에서 21세 대학 학령 인구 통계를 보면은 92년도에 360만 명에서 작년 말에 보면은 190만 명으로 47%인 170만 명이 이렇게 감소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의 집중화가 되다 보니 지역 산업의 침체가 이루어지고 또 지역 대학의 경쟁력이 이렇게 약화되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졸업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보다는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다 보니 이런 악순환의 그런 초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 대학의 경쟁력이라든지 이 약화가 되는 초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지방 대학의 재정이 매우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인 1인당
교육비 예산을 보면은 서울대의 양 38% 수준에 이렇게 멈춘다고 그럽니다. 이는 교육의 질과 함께 연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역 대학의 시설이 노화되어 있고 학습 환경도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에 있는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받는 그런 편견,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더 우선시하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더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같이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과 또 대학의 지역 발전에 큰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자체에서는 핵심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 대학에서는 그에 맞는 좋은 인력을 육성해서 정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실제로 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기업과의 협력이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차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역 기업과 협력해서 대학이 좀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산학 협력은 아무래도 교수가 먼저 주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수가 기업과 협력을 해야지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을 통해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수 입장에서는 기업의 수요를 좀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많지 않죠. 따라서 기업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를 산학협력 활동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기업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산학협력 교육은 교수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전문가 또 실무진들이 함께 교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교육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교육에 직원들을 투입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곧 입사할 예비 신입 직원 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의 취업과 연계성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해당 기업 그리고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교육과 경험을 받았으면 이런 해당 기업과 또는 관련 기업에 취업이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대기업은 채용 프로세스가 좀 이렇게 경직화되어 있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스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의 질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이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대학에서도 좀 적극적인 산학협력 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실제 기업 현장에 계시는 유영웅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선해양산업에서의 대학과의 협력을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차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고요. 이제 조선해양 산업에서 원하는 인재도 좀 유사하면서 저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역량을 갖춘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새 모든 산업이 다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희가 현장에 좀 바로 즉시 투입돼서 저희와 같이 호흡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실무 역량이 좀 뛰어난 인재들이 저희가 많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대학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과 지식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 회사도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의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창조적 인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대학과 같이 협업해야 될 부분은 전통적인 교육도 좋지만 추가로 이제 뭐 3D CAD 실습이라든지 뭐 협동 로봇을 용접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실습 중심의 교육 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졸업 전에 그 학교에서 자신의 적성을 한번 파악하고 이런 일들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런지 검토도 해보고 또 이제 이런 게 적성에 맞아서 기업에 들어오면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턴 프로그램도 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회사도 그래서 인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적 역량도 상당히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인문학적 사고를 확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졸업생들이 좀 더 실용적인 신기술들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도사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AI 알고리즘 자체를 아주 깊게 연구하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챗 GPT 같이 좀 상용화된 AI 도구를 저희가 일하고 있는 엑셀, 캐드, RPA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좀 자동화하는 실무 능력을 익히고 온다 그러면 저 현장에서 좀 즉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대학은 이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무적 역량하고 그런 창조적 사고를 함께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대학과 기업이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결국 기업에서 이제 대학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산업, 즉 RIS를 수행해 오셨어요. 듣기로는 우리 차 교수님께서 RIS 초기에 사업단을 꾸밀 때 함께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RIS가 지역 대학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과 변화를 주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RIS 사업 이전에도 정부에서는 어떤 대학에 지원하는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산학협력 모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뭐 링크 사업도 있고요, 산학융합 지구 조성 사업 또는 뭐 각종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사업들을 통해서 프로젝트 랩, 뭐 비즈니스 랩, 캡스톤 디자인, 현장 실습, 뭐 산학 공동 연구 등 좋은 많은 모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우수한 모델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몇 개의 소수 대학들에만 정착이 되었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많은 대학에서는 이를 확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마다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 해당 모델들을 대학의 상황에 맞게 이제 수정하는 게 또 쉽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RIS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우수한 산학협력 모델이 지역의 많은 대학들에 확산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또 대학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또 산학협력 모델들을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요, 이전까지는 지역의 주력 산업이라 할지라도 또 전국에서 경쟁을 해서 관련 사업을 유치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해양 산업은 우리 전라남도의 가장 중요한 주력 산업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부산, 울산, 경남 어떤 동남권에도 조선해양 산업의 어떤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이면 그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반드시 양성하는 게 맞을 텐데 이전까지는 그게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이런 RIS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산업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지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특화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유사한 특화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대학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그 조선과 해양 플랜트 관련 연구소에 근무 중인 정인 박사님께 지난 5년간 진행된 RIS 사업의 진전 사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묻겠습니다. 예. 예, 앞서 이제 RIS 사업의 어떤 가치의를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역 정책들이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되어 왔죠. 그 중에서도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이 RIS 사업은 RIS 사업 이전에도 여러 형태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으로 진화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RIS 사업도 지역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또 미래의 어떤 국가를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면에서 RIS 사업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가치 이런 부분은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RI 사업의 성과를 앞서 세션에서 저희가 잠깐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볼 때 기술 개발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쓰이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만, 한 207건의 기술 이전을 완료도 하시고 또 특허 창출도 보니까 한 104건 이상 이렇게 특허도 창출하시고, 물론 진행 중인 중간 성과물들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대학에서 또는 지역 혁신기관에서 그대로 사장되지 않고 산업계에 이전되어서 활용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되고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것이 사업의 영속성이 좀 담보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기술 개발 연구라는 것이 3년, 5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할 수밖에 없지만, 기술은 조금 더 진화하고 발전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RI 사업으로 구축된 성과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러한 RIS 사업의 후속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을 지역에서도 하고 계실 텐데, 그러한 성과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가져봅니다. 네, RIS 사업이 뭐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토론회 후반부에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할 계획인데요. 어쨌든 뭐 RIS 끝났다고 해서 그 성과에 대한 성찰을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대학과 기업이 지속 발전 가능을 이루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해온 사업의 어떤 그 개선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상태 본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저희 TP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 TP는 사실 이제 기업 중심의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거든요. 전 세계 대학의 100개의 랭킹을 보면 미국이 한 50개 정도 들어가고 아마 국내 대학이 3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조금 더 쓴소리를 하면은 대학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이제 TP 같으면은 뭐 RIS를 떠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지원들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저희가 2-3년 전부터는 RIS도 그렇고 라이즈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기획버터 지원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재작년에 우리가 순천대학교의 그로컬 대학을 선정할 때 저희가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원해 드려서 지원이 돼서 뭐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동신대학교고 목포대학이었는데 우리 목포대는 잘 되셨고 이제 동신대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동신대에도 또 그로컬 대학이 될 수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라이즈 관련해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라이즈를 저희들이 기본 계획부터 상세 세부 계획까지를 저희 전남 TP에서 일단 수립해서 전남도에 보고를 드렸고, 그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정책의 현장과에 이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전남 TP는 전남도를 도와서 우리 대학하고 전남도에 있는 대학하고 우리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기업이 RIS 사업에 참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묻기 위해서 우리 유효공 상무님이 몸담은 기업에서도 RIS 사업을 추진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번 협력 사례에서 느낀 바가 많으실 건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RIS 사업에 좀 참여하면서 저희가 느낀 점도 있고 교훈, 발전 방향을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지역 협력 업체와 이제 저희 지역 기업이죠. 저희 HD 현대사무가 공동으로
그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RIS 사업 기반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저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지역 인재들과 같이 협력해서 고도화하고 또 지역 기업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한 건데요. 이제 특히 이 프로젝트를 좀 주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인근의 이제 목포대 그리고 목포 해양대 그 지역 출신 인재들이었고요. 실제 성과를 내면서 지역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이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이제 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번 도입된 이후에도 그 순간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지역 협력업체의 업무 효율을 좀 높일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차 사용 환경이 열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적으로든. 따라서 이제 그 RIS 사업의 이제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협력 프로그램으로 좀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기업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이 조선소나 그 협력업체에서 정보 관리자로 더욱더 성장하면서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이런 RIS 사업의 핵심 목표는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전체가 다시 발전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과 대학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좀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협력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인 박사님 계시는 연구소에서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진행한 기술 개발 또는 연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연구소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3년도에 이제 저희가 설립이 돼서요. 선박이라든가 또 해양 플랜트 또 해저에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해양 로봇 또 해상 교통이라든가 뭐 해양 환경 여러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저희 같은 연구기관도 각 지역에서 또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과 연계해서 지역 연구 거점들을 설치 운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여러 최근 주목받는 연구 분야와 관련해서 지역 거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곳 목포 남항에 연구 교육 지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친환경 선박과 관련한 연구 인프라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듯이 요즘 친환경 선박은 수소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또는 전기 추진이라든가 이러한 선박의 동력을 생산하는 그런 추진 체계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지역의 대학과 그리고 산업체와 함께 미래 기술 또 미래 제품을 연구하고 또 개발한 제품을 실제 성능이 확인이 되는지 그러한 실증 인프라까지 구축하는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목포대학교를 포함해서 많은 대학들 그리고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의 RIS 사업 외에 타 부처 사업들을 다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양수산부의 사업, 또 산업부의 사업,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육상의 친환경 선박과 관련된 전기 추진 시스템의 테스트를 하는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 또는 저희가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매머드의 또 협조를 또 참여를 같이 해서 저희가 해상에서 새로운 친환경 연료를 활용하는 그러한 기술을 실증하는
해상 실증 선박을 또 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 그 오염원들이나 이러한 연료들을 배출이 좀 제한되는 이동식 전원 공급 장치, 일종의 배터리 같은 그런 것으로 운항할 수 있는 전기 추진 차도선, 이러한 것도 우리 지역의 기업과 같이 개발해서 건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 개발과 인프라 구축 사업들은 저희 연구소의 전담 부서가 목포에 이제 상주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시설은 이제 작년까지 좀 구축을 했고요. 금년 말까지 잔여 인프라들이 구축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인프라들을 통해서 앞서 우리 유상무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기업에서도 필요로 하는 실제 현장에서 바로 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러한 실습을 하는데 그러한 교육 목적으로도 함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의 친환경 선박 전담 부서가 이곳 목포에 이제 입주해서 본격적으로 지역의 대학 또는 혁신기관 기업들과 함께 지역의 어떤 친환경 선박 조선해양 산업을 위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전남 테크노파크에서도 지역 대학과 협력하는 그 산학연계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TP는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 출연 연구소들은 순수한 그 기초 연구나 이제 미래 첨단 기술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TP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간접 지원하는 어떤 기업 지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각 센터별로 이제 기술 기업의 이제 응용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학연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산학연 현장 실습 지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7개 대학하고 또 이 12개 지역에 66개 희망 기업들이 서로 연계돼 가지고 현재까지 한 122명 정도의 현장 실습을 했고요. 또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또 청년 희망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업도 또 탐방도 하고 또 참여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고 기업체 취업 연결해서 저희가 탐방 한 103건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어떤 연계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한 114명 정도의 취업을 연계가 됐는데 사실 우리 전남이 제일 좀 어려운 게 하나가 우수 기업이었기 때문에 취업이 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남도에서도 지금 이제 333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을 좀 만드는 어떤 정책이 있는데 저희 전남 TP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우리 기업들을 잘 매칭해서 우리 전남이 가장 어떤 기업 하기 제일 좋은 어떤 지자체가 될수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혁신기관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 있는 기술을 갖다가 거래 이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 우리 대학에 있는 그 이전 퍼센트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또 전남의 우리 대학들이 우리 기업들을 좀 잘 선도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저희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지역 인재를 어떻게 잘 육성해서 지역에 머무르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전남도에서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역 대학과 또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많이 언급을 해주셨고 또 지역 업체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전남도에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라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지역 핵심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이라고 하는 말에 영어의 앞 글자를 딴 줄임말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해서 지역의 혁신 또 창업, 평생교육 등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 대학을 지원하고 또 지역 인재 양성을 하면서 취업, 창업뿐만 아니라 정주의 그런 생태계 구축을 하는 것이 바로 라이즈 사업입니다. 이 라이즈 사업은 그동안에 방금 전까지 RI에서 지역 핵심 사업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는 5개의 대학 재정 사업을 라이즈라고 하는 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재정 지원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2023년도에 라이즈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본 계획을 대학과 같이 함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 교육부에 제출했고요. 올해 기본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라이즈 사업에 5개의 큰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5개 분야에 15개 분야의 15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총 5년간 3,031억 원이라는 그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대학과 우리 전라남도가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지역 특화된 인재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 산업이나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등 지역 대학에서 갖고 있는 그런 강점을 이용해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153억을 좀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산업 챌린지 사업이라고 하는 그 분야를 좀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것은 저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주력 산업인 8개 분야, 조선산업, 석유화학, 철강, 금속, 소재 부품, 농축산, 해양수산, 식품, 항만물류 등 8개 분야의 주력 산업을 선정을 하고 또 미래 산업, 에너지, 이모빌리티, 바이오 의약, 해상 풍력, 수소, 2차 전지, AI 데이터, 우주 항공, 드론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도 저희들이 155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그 추진을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역하고 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학이 보유한 그런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요. 또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발전 생태계를 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이 없는 시군하고도 또 대학과 연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저희들이 이런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실행 계획을 대학과 같이 수립하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라이즈 그 세부 시행 계획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 세부 시행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대학을 3월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5월달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라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면은 우리 지역의 산업과 또 대학생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또 취업하고 창업하고 정조할 수 있는 그런 조건까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테크노파크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인재 육성 사업을 해오셨는데요. 뭐 그동안에 해오신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해도 좋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괜찮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사실 안타까운 거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 5년 동안 한 3,10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당초는 이게 6,500억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교육부의 어떤 중앙부처 예산 한정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아마 우리 또 중앙부처 지자체가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RIS로 했지만은 어떤 사업이 끝나면 단절되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지속 가능하게 좀 가야만이 앞으로 우리 대학이 또 발전하고 갈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5개를 이렇게 쭉 설명하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지역 산업 혁신 챌린저, 그러니까 우리 그 추축 산업, 미래 산업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 전남의 앞으로 미래를 갈 거냐, 이걸 사실 제일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학이나 기업들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살려면 대학이 잘 서포트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학이 사실은 기본은 뭐냐면 교육이거든요. 인재 양성이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어떤 그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그 김대중 교수라는 분이 강대중 교수라는 분이 대학 성인 학습 연구 교육 협회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기존에 이제 평생 교육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 우리 지역에 맞춤형 어떤 그 대학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가는 건데, 사실 미국에서는 한 10년 전에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애 주기 40살이 되면은 1년 동안 대학에서 그 국민들을 교육시키자. 저는 우리 여기 지방에 있는 우리 전남에 있는 대학에서도 그런 어떤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어떤 지역의 정책에 따라서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겠고, 저는 어떻든 전남도를 저희들이 잘 서포팅해서 전남 TP가 우리 기업과 대학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정착하고 정주했으면 좋겠는데요. 학생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교육하시고 또 취업 지도를 하시는 차주환 교수님께서도 현장에 그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이랄까요? 그런 데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출신 인재들이 모두 다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한다라는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졸업한 다음에 지역에 남고 싶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다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적절한 임금, 그리고 쾌적한 근무 환경, 또 워라밸을 느낄 수 있는 적정한 근무의 강도, 그리고 업무에 대한 높은 성취감,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양질의 일을 하면서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다면 지역의 인재들은 지역에 정착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기업의 어떤 책임과 몫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와 지자체들의 어떤 적극적인 재원 투입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IS가 종료가 됐으니까 올해부터 이제 지역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스 사업이 시행될 걸로 뭐 공포가 됐습니다만은 유상무님, 네. 기업의 인력난하고 지방대 졸업생 채용 간의 그 미스매치가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여러 분야에서 얘기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RIS가 됐던 RIS2가 됐던 간에 이 사업을 수행을 통해서 좀 그런 문제점들이 미스매치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해결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좀 쉽지 않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 갭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상태 본부장님 이제 지역에 좀 튼실한 기업이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우리 또 차주환 교수님도 양질의 일자리 말씀을 하셔서 지역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뭐 책임감과 또 뭐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관점에서 지방대 졸업생 채용 간에 또 기업은 또 나름대로 또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미스매치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기업이 좀 꾸준히 성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에 좀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채용을 해야지만 이걸 보고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지역의 대학생 학생들도 절대적인 좀 많은 숫자들이 좀 채용이 돼야지만 더 그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요 근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인구가 줄고 하니까 뭐 거의 완전 고용까지 되면서 이제 이런 채용에 대한 좀 고민들을 좀 덜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지금 일본은 그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한국보다 상당히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충분한 인재가 공급되고 그 인재가 그 지역 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업과 함께하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이 장기적인 고용 전략을 잘 수립해서 대학과
협력하면서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좀 수행했던 결과라고 제가 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지역의 대표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기업과 그리고 학교, 그다음에 지자체가 밀어줄 수 있다면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대학도 맞춤형 인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 제가 기업 맞춤형 인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충남의 한 그 사립대학교였던 것 같은데 그 운영하는 과 이름이 기업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학과는 단순히 그냥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뭐 교육시키고 그 실습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ERP 소프트웨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주 실무에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학문의 깊이는 좀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런 실용적인 교육 과정이 그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졸업 전에 뭐 기업들이 이제 입도 선매하는 그런 채용할 정도로 높은 실무 역량으로 좀 발전하고 있는 걸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론 중심 교육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좀 기업과 같이 개발하고 이걸 또 채용 연계로 인턴십 등 통해서 한다면 인력난과 채용 미스매치가 조금 갭이 팍 메꿔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좀 예. 근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 기업하고 대학이 어떻게 상생하느냐 그런 방안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혹시 정 박사님 기술 이전과 연구 개발 협력을 통해서 기업과 대학이 상생하는 모델에 대해 평소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기업과 대학에 있어서 공통적인 어떤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원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통적인 게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토론에서도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토론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한 지역의 권한을 확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앞서서 단편적으로 기업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는 지역의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런 부분이 지자체 차원에서 할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경제적인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좀 투자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겠나. 기업의 일자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또 그 지역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문제 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 찾아오는 분들을 위한 문화적인 요소, 사회 안전망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큰 어떤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부적인 주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지역에서도 담아내고 그것을 또 국가의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질문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작은 측면에서 이제 좀 실무적인 의견을 하나 드리면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 이런 것은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제안 드리는 것도 이미 시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학생들을 알고 싶고,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를 알고 싶고, 또 우수한 인재들은 지역에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한 기업을 알고 싶고, 그것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오늘의 이와 같은 지역혁신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나왔던 다양한 방안들과 제안들이 잘 준비되고 진행된다면 지역과 대학의 미래는 분명 희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라이즈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바라면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지역 발전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